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도형 툴과 펜 툴, 그리고 편집 모드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 보이는 이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목업 같은 것들을 직접 같이 그려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뭐 이런 그래픽적인 표현을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난이도의 목업은 충분히 이 피그마를 이용해서도 제작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목업을 같이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는 과정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목업을 그려내기 위해선 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객체가 어떤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는가를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셔야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런 그래픽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목업들을 한 번에 무언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획을 구분해서 가장 뒤에 있는 것부터 혹은 가장 큰 것부터 직접 제작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 목업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가장 크게 나눠 보자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화면 모양의 영역이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바닥면이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먼저 구분해서 표현해야 될 것은 이 위에 올라와 있는 화면 부분과 그 이 목에 해당되는 아랫면을 따로 나누어서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상단의 화면들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배경면과 이 안쪽을 구성하는 이 패널면으로 한 번 더 구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목업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큰 구획을 나누어서 표현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따로따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가장 큰 면에 해당되는 이 화면의 배경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 화면의 배경부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화면 전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오는 이 아랫단에 구성되는 디자인면도 있게 되죠. 그럼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판단해서 한번 같이 그려보게 될 건데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클론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고 있는 숫자를 그대로 한번 이용해서 옆에다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가장 큰 전체면은 가로 사이즈가 776이고요. 세로 사이즈가 542.6으로 나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똑같이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776으로 가로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고 이 전체면에 해당되는 542.6으로 세로 사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끝이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만큼 코너 라디우스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의 코너 라디우스 값은 35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35로 똑같이 해놓고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으니 옆에다 놓고 이것을 이 스포이드 툴을 찍어서 옆에 있는 이 배경 전체 면으로 파악을 해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만드는 것들은 가장 큰 면의 이제 아랫면, 배경면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화면의 전체면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꼭 무언가를 그릴 때는 그 표현이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그것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실습하시면서 꼭 이것들을 이름을 만들면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면을 똑같이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이것들도 우선은 우리가 만들었던 것과 같이
가로 사이즈는 776이 나와줘야겠죠? 776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면을 보면 아랫면은 코너 라디우스가 적용되어 있고 윗면은 코너 라디우스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들 한번 똑같이 옆에다 놓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세로 사이즈는 77.3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77.3으로 만들어 주시고 컬러를 여기 보이는 컬러로 찍어서 스포이드로 찍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코너 라디우스를 적용시키는 패널이 우측에 존재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넣었던 만큼 똑같이 35로 넣어주시면 사방에 코너 라디우스가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모양과 다르게 표현이 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가장 옆에 인디비주얼 코너스로 들어가 주셔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코너 라디우스를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랫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아랫면에다가 35, 35만큼 넣어주시면 원하는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것들도 이름을 지어야겠죠? 자, 이것도 화면 똑같이 저는 화면의 아랫면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옆에다가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 배경들을 우리가 쌓아나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럼 그 위로 올라오는 이 패널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똑같이 따라야 할 패널의 크기는 718에 402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밑에다 대고 718에 402 같이 718에 402 사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얘는 뭐 단순한 모양이기 때문에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실 땐 내가 지금 만든 이 화면 패널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윈도우를 쓰신 분들은 Alt, 맥을 쓰신 분들은 옵션을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 패널의 위치 값을 확인하면서 근처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이 패딩, 안쪽 사이 간격에 대한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이것들을 확인해서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바닥 배경면에 있는 부분과 상단에 32만큼의 공간이 있고요. 양 옆으로는 29만큼의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똑같이 Alt 혹은 옵션을 누르고 32를 만들어야겠죠, 위에부터.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칸 더 움직여서 똑같이 32로 만들어 주시고요. 양옆은 29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나는 동일한 위치로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언뜻 보면 이 화면 부분을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우측에 있는 실습하는 환경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목업을 유심히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확실하게 이 왼쪽에 있는 완성본이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배경면과 패널 부분을 분리시켜 줄 수 있는 이 안쪽 그림자 역할에 해당되는 이 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이 구분되어서 이 패널 부분과 베젤 부분이 조금 더 밀도 있게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저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셔도 되는데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이 화면 패널 면을 하나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 밑에 있는 부분의 이름을 화면이 아니라 화면의 라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을 스트로크를 추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필 값을 제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지금 보면은 이 라인 부분에 스트로크가 이렇게 인사이드로 3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 배경면에
그래서 라인 부분의 이 스트로크 컬러를 원본과 같이 바꿔주시고요. 사이즈를 3으로 만들어주시고 이걸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늘려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정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똑같이 사이즈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감을 내가 얼마나 줄지는 이것들을 보면서 원하는 느낌으로 직접 조절해 가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두껍게 하셔도 되는 부분들은 두껍게 한다거나 혹은 자, 스트로크를 준 것이기 때문에 크기 차이를 많이 주면서 이렇게 안쪽의 일부 공간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음. 자, 이러면 조금 더 이 어둡게 처리되어 있는 이 스트로크 부분이 그림자의 역할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남겨놓은 이 1픽셀만큼의 공간이 이제 반사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있는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윗부분에 1픽셀의 공간을 살짝 남겨놓으면서 반사광의 느낌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여기도 그럼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스트로크 면의 크기를 옮기고 조절하셔서 반사광의 느낌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1픽셀 단위로 움직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메인 메뉴의 프리퍼런스의 스냅 투 픽셀 그리드를 체크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밀한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스냅 투 픽셀 그리드를 체크 해제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은 만큼만 움직여 주셔도 무방하고요. 자, 그럼 확실히 이 라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요소의 입체감이 훨씬 더 많이 도드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반사광까지 고려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표현들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윗단에 해당되는 면들을 다 만들어 보았고요.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것은 이렇게 네 가지의 도형으로 완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그룹핑 하셔서 혹은 상단 화면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 되었으면 이제 여기는 잠깐 남겨놓고 이제 아랫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사실 이 목업 예제에서의 가장 어렵고 입체감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 아랫면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아랫면도 우리가 한번 정확히 살펴보면 그냥 하나의 면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윗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아랫면에 얇게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또 있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표현해 주셔야 더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것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위에 있는 면을 우리가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얘도 이 위에서 면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그라데이션이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를 확인해 보면 끝에 패스가 하나가 있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패스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럼 저도 여섯 개 정도의 패스를 찍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이 면의 패스만큼 미리 점을 찍어 놓고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위에다가 이 패스 부분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찍어 놓고 그것을 최대한 비슷하게 가지고 가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패스가 찍혔다는 것은 미묘한 각도가 생기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클론 디자인 하실 때 패스트를 똑같이 그리기가 자신감이 없다 라고 하실 때는 이 패스를 찍어야 되는 위치에 가이드 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패스트를 찍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패스트를 찍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충분히 확대를 하셔서 여기서부터
각도를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라인이 생겨서 보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필값을 채워놓고 라인을 제거하면서 얘가 갖고 있는 이 패스 라인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펜트를 조금씩 건드려 가면서 동일하게 바꿔볼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도 각도가 최대한 맞게끔 이 핸들을 조금씩 조금씩 아주 정밀하게 이동시켜가며 작업해 주시고요. 우리 배웠던 대로 이 메인 메뉴에 프리퍼런스 세트 픽셀 그리드를 체크 해제해 놓고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어차피 그 이후에 또 한번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중에도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단계 수정이 하나하나 너무 어려우면 일단은 완성을 시켜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 6개의 패스가 대략적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번에 반대편으로 절대 옮겨가지 마시고요. 반 정도 크기 조금 더 넘게 여유 있게 해서 이 모양을 완성시켜.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또 잘 보이게끔 컬러를 하나 만들어서 투명도를 조절해 놓고 이제 정밀하게 다시 편집 모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손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일단 첫 시작부터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핸들, 이 앵커를 조절해 가면서 정밀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정밀한 펜툴 표현을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표현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이 패스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위치로 옮겨가면서 만들어 주셔도 괜찮고요. 최대한 어긋남 없이 우리가 클론 디자인을 하는 것은 이왕이면 거의 같은 모양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고 작업해 주시면 좋고요. 조금씩 건드려 가면서 모양이 거의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모양이 거의 어긋남 없이 같아졌죠?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컬러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보시면 모양이 거의 같아졌죠? 그럼 저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반쪽만 왜 만들어 놨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면도 똑같이 펜 툴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한다면 정밀하게 이렇게 조정하는 시간이 다시 한번 소요가 되죠. 그리고 이쪽에서 조절한 값을 정확하게 내가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왼쪽의 모양과 이 오른쪽의 모양이 딱 완성이 되었을 때 차이가 나요. 좌우 대칭이 맞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 대칭이 잘 맞을 수 있게끔 우리는 이것들을 복사하셔서 이것을 좌우 반전을 시켜서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복사하는 방법은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옵션 혹은 Alt를 누르시고요. 드래그를 하시면 복제가 돼요. 이렇게 복제를 하셔서 이 복제된 레이어를 그쵸? 벡터 2번으로 복제가 되었죠. 이것을 우클릭하셔서 하단에 플립 호리존탈 좌우 반전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동일한 위치로 옮겨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얹혀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이것을 이제 두 개의 레이어가 아니라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우측 패널에서 유니온 셀렉션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합쳐주시면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아랫면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중간 지점의 컬러를 여러분 찍어서 동일한 컬러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펜 툴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도요. 이렇게 한쪽만 표현하시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이런 표현들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표현이 전부 다 끝났으면은 바닥 부분에 전체 면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 바닥 전체면에 표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 바닥 전체면은 윗부분에도 그림자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꺾이는 부분, 각도가 발생되는 부분도 그림자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꺾여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는 어떤 면들과 면들의 구분을 하는 역할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단 부분은 위에 화면 부분과의 구분을 시키는 용도로 이 그림자가 활용이 되고 있고, 이 중간 부분에는 이 부분이 꺾이면서 이 정면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렇게 누워있는 부분들이 구분될 수 있게끔 그림자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림자를 순차적으로 표현을 해보게 될 건데요. 자, 지금 원본 레이어를 살펴보시면 기본 바탕면 위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요소들이 조금씩 숨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필값을 중첩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라데이션은 여기서 그라디언트로 선택을 해서 넣어줄게요. 그래서 먼저, 자, 이렇게 시작되는 지점이 투명하게 끝나고 끝난 지점이 불투명하게 끝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시작되는 지점이 불투명하고 끝나면서 투명해지는 모양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모양을 여기 로테이트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그림자의 컬러가 D7, D7, D7으로 헥스 코드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헥스 코드를 동일하게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지금 전체가 밝게 빛나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를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뒤집혀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의 위치를 다시 잡아서 위에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 낮춰져 있는데 이것을 100%로 늘려주시면 위에가 어둡고 아래가 밝은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원하는 위치로 조금씩 이 그라데이션의 끝나는 지점도 조절해 가면서 조금 더 위에가 뭉쳐서 그라데이션이 표현될 수 있게끔 윗면에 형성을 해주시면 같은 모양의 그라데이션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표현은 여기 보이면 볼 수 있듯이 이 아래면에 특정 모양의 그라데이션을 이 꺾이는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그림자 부분을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있는 그림자는 지금 보면은 라디얼, 둥글게 그림자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것도 똑같이 그림자가 이렇게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한번 똑같이 넣어보도록 하죠. 이 필 모드를 중첩시켜서 똑같이 그라데이션 넣어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정도를 정해주시는데 이것을 라이너로 정한 것이 아니라 라디얼로 정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그리고 위치를 조절해서 표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끝을 한쪽을 밝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그림자 컬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그림자 컬러는 이 원본과 동일하게 DB, DB, DB로 되어 있는 헥스 코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 똑같이 이 그림자가 100%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지금 조금 얘네가 많이 뭉쳐있게 표현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너무 짧게 잡았기 때문이고요. 이것들에 대한 이 퍼져가는 정도와 이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서 너무 퍼져 있지 않게끔 너무 혹은 뭉쳐 있지 않게끔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한 그림자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의 그림자까지 다 표현이 되었으면 그 다음은 이 원본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도 조금 더 밝은 빛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라이너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대신 요 이렇게 생긴 것들의 수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크기를 조절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똑같이 라이너를 넣어서 다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포인트를 이 마우스 커서를 찍으면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컬러를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원본과 동일하게끔 자, 처음과 중간은 다 화이트로 표현되어 있는데 처음은 완전히 투명하죠. 끝은 살짝 투명도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끝나면서 그림자가 펼쳐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퍼센트를 기억하셔서 표현해 주시면 이 안쪽에 반사광 같은 느낌들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편한 대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거의 같은 어두웠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동일한 모양이 연출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닥 전초면의 표현이 끝나게 된 것이고요. 부로 이렇게 옮겨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입체감이 잘 살아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아랫면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아랫면의 경우도 참고해서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아랫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 가이드는 잠깐 지워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바닥 앞면에 편집을 들어서 패스를 찍어보면 이렇게 어, 아주 간단하죠.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간단하게 패스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편집 모드에서 나온 패스의 위치를 기억하신 다음에 똑같이 가이드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정도 패스가 찍혀 있었죠? 패스를 저 시작 포인트 한 번, 두 번째 포인트에서 한 번, 최대한 각도는 미리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한번 패스를 끊어주시고 갈게요. 왜냐면 살리셔서 하셔도 되지만 끊어서 다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직접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 처음 연습하실 때는 훨씬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해요. 굳이 한쪽을 여러 번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반을 여유 있게 넘어가게끔 만들어서 면을 합쳐 놓고요. 피해를 채워놓고 스트로크는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게 면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얘는 내가 잘 보일 수 있는 컬러로 변경하신 다음에 투명도 조절해서 그 위에다가 얹혀서 동일하게 패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얼추 거의 동일하게 맞아서 갖고 온 것 같죠? 그래서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얘는 이제 밑으로 남겨놓고요. 음, 이민 컬러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일단 미리 저우 반전시켜 놓고 동일한 위치로 갖고 와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두 개 면을 유니온 셀렉션까지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사이즈가 혹시 같게 나왔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 앞면이 263.06이 나왔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혹시 이 정도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바닥 앞면은 또 어떤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자체 그라데이션이 좀 은은하게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라데이션을 살펴보니까 윗부분이 조금 더 밝고 아랫부분이 조금 더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만들어 보죠. 윗부분이 값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넣고요. 뒤집어 주시고 자, 윗부분에 헥스코드를 찍고요. 이 부분에 지금 컬러가 47%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10%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바닥 앞면에 다시 면을 보고 이 아랫부분 조금 더 어두운 부분에 컬러를
선택하셔서 여기 헥스코드 다 찍어서 전체적인 그림자가 동일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아주 은은하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 이 아랫부분 살짝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얘도 이게 조금씩 건드려 가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표현됐으면 좋겠는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제가 보기엔 이 아랫면의 어두운 부분들은 아주 일부만 나타날 수 있게 표현된 것처럼 보여서요. 이것들을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조절해 가면서 살짝만 이렇게 끝에 그라데이션 형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바닥이 깔려 있고요. 지금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에는 드롭 섀도우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드롭 섀도우 옵션 통해서 이 전체의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게끔 표현한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자는 이 바닥, 목 부분에 해당되는 이 바닥면의 그림자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원본의 드롭 섀도우 옵션을 살펴보면은 자, 이 포지션, 그러니까 블러 수치가 아주 심플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Y는 그래서 이펙트를 똑같이 드롭 섀도우로 넣어주시고요. Y는 3만큼 넣어주시고, 블러는 5만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원본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 투명도를 38%로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닥 아랫면도 동일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위치를 조절하셔서 넣어주시고요. 레이어 순서는 조절해 주시면 돼요. 얘는 바닥 아랫면이 되었고요. 자, 이 바닥면이 레이어 계층상 아래로 가게 항상 동일한 숫자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목업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그림자의 표현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표현되면서 꺾여 있거나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짝 다른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원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면에 해당되는 그림자가 한 번 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바닥 부분에 대한 그림자는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 윗부분, 이 화면에 해당되는 그림자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전체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들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이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사실 어렵지 않고요. 레이어 순서만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원형 툴을 이용하셔서 원형 툴을 아주 얇고 넓게 펼쳐주세요. 뾰족하게 얇고 넓게 펼쳐주셔서 자, 이렇게 전체면을 맞춰주신 다음에 레이어 계층만 잘 조절해서 이것이 가장 아래로 올 수 있게 조절해 주십니다. 자, 저는 이 그림자 컬러를 블랙으로 표현해 볼 거고요. 이것을 또 이펙트에서 드롭 섀도우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레이어 블러를 한번 연습해 보죠. 레이어 블러를 넣고 투명도를 많이 낮추어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추어서 아주 적은 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2% 정도 살짝만 나올 수 있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가 좀 많이 퍼지게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는 드롭 섀도우로 표현했지만 저는 드롭 섀도우가 아니라 레이어 블러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그림자를 아주 넓게 처리하셔서 티가 거의 나지 않는 있는 듯 없는 듯한 투명도의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요. 저는 이 레이어 투명도는 5% 미만으로 넣어 주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 3%로 넣어 주었고 레이어 블럭과는 30 정도 넣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그림자 표현이 아주 살짝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자는요, 티나지 않게 표현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 그림자가 너무 강력하게 표현될 경우 그것들이 너무 강하게 분리되어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색한 느낌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하게 표현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만든 이것들을 이름까지 잘 지어서 그룹핑을 해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을 살 때 활용할 수 있는 이 목업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상단 화면 부분에서 패널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실제 목업 같은 느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더 평면적인 느낌의 아이콘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런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도형 툴, 펜 툴, 편집 모드, 합치기, 뭐 이런 이펙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입체감 있는 그래픽 요소를 직접 표현한 연습을 해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래픽 표현을 연습하시게 되면요. 전체적인 툴에 대한 숙련도와 그리고 무언가를 보고 그것들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분석하는 이런 관점과 안목을 기를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훈련되게끔 조금 더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의 편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연습이 되셨으면, 이제 다른 또 그래픽 요소 여러분 찾아보시다가, 내가 이 정도는 표현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또 가져다가 얼마든지 표현해 보시면서 이런 툴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피그마로도 이 정도의 이쁜 이런 모니터나 혹은 아이맥 모양의 목업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예제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제가 이 예제 파일을 같이 전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실습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